반갑습니다. 제가 제명되고 나서 명함을 못 만들어서 인정을 안 알렸었는데 만약에 네, 지난해 5월에 대구를 차지한 이후에 9개월 만에 내려간 거고 제명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원래 27일에 서문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이틀 전인 오늘부터 내려가서 일정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특보님,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뭐 시민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기념 뭐 운동공원 이런 데도 찾고 했던데 2박 3일간 대구를 머문다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정을 잡은 걸까요? 글쎄요, 뭐 지금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활동 공간이 있음, 그리고 그것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에서 충분하게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내려가서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부터 방문을 했다라는 것, 첫 일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2.28 민주운동 기념관을 갔다라는 것, 그것도 좀 상징성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민주정당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 또는 이 당의 노선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징계하고 당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늘은 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하는 사람들마저도 예. 앞으로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엄포성 발언까지도 지금 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어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서문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냉대받았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대구 지역에 머물면서 대구의 사람들 또 대구의 민심 이런 부분들이 본인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만약에 증명해낸다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행동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사실 비공개로 오늘은 대구를 내려간 거였는데 취재진이 많이 대구로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작심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후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치인의 처세라든가 정치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걱정해주기보다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실천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면으로 설명드리고 설득드릴 겁니다. 그게 뭐 어디 나가는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그게? 저는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2.28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이 2.28 대구입니다. 그 이후에 3월 15일에 마산의 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4.19로 서울로 이어진 겁니다. 출발점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야 하고요. 그래야 보수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오늘 대구에서 찾았던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게 아마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라는 해석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출마를 염두에 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어딘지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대구를 찾아서 저런 얘기를 한 거 보면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매는 격이지요. 그리고 출마를 염두에 둔 특정 지역을 미리 언급하면은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저께 우리 저 정치 시그널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 그 뭐 자객공천 비슷한 승리 전략을 예, 짜겠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뭐 힐링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로받고 원기 회복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동선을 보니까 뭐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이라든가 국채보상운동 그 공원 공원. 이런 이벤트 위주로 하면서
아마 지지자들이 조금 모인 것 같은데 지난 대선 직전에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네. 제일 먼저 대구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예비 후보 신분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피켓팅을 출퇴근마다 했어요. 철저히 바닥을 다졌죠. 기었죠. 온몸을 던졌습니다. 모름지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이 지금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되고 밑에서부터 다지지 않고 그냥 올라간 사람이 아마 처음 지금 뭐 선거에 나간다면 지금 처음일 건데 네. 저렇게 그 이벤트 위주로 하는 게 과연 저게 적절하겠나 좀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한다면은 지금 당에서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꾸 탓하고 힐난하는 얘기를 하면은 안 좋아할 거야 대구 시민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네. 그거 보수 재건 위주로 이거는 좀 별론가요? 네? 보수 재건하겠다. 이건 좀 별로인 메시지인가요? 재건 모르겠습니다. 재건이라는 게 지금 국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힘은 아예 제외하고 자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바닥을 좀 다지면 좋겠고 네. 그 너무 그렇게 국힘과 대립 양상을 보이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 대구에 뭐 맡겨놨습니까? 예. 달라 그러면 그냥 줘야 돼요. 예. 대구 전문가신데 지금 대구 민심은 어떤가요? 아니 싸하다니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에게요. 아니 뭐 국힘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시끄러운 게요.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친한계 의원들도 동행을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잘 보시면요. 대구를 지역구로 둔 우재준 의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죠. 함께 동행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배현진, 안상훈, 정성구 의원 등도 서문시장 일정에는 동행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당헌상 개파 활동은 금지다라고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두 파로 쪼개져가지고 엄청나게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모든 일을 사실 윤리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역대급으로 지금 윤리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뭐 윤리위로 제소를 통해서 뭐 징계를 하고 이른바 징계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징계를 하는 것 자체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더 폭발하고 증폭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뭐 갈등의 요소에서 윤리위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 자체가 별로 국민의힘 내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윤리위가 요술방망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개파 갈등들은 말 그대로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사법적으로 풀기도 어려운 것이고 더더군다나 당내의 윤리위가 이걸 해결해 주거나 풀어줄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 서문시장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을 하게 되면 뭐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저는 새 결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많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정말 윤리위에 제소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윤리위가 연결해서 징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분열 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뭉쳐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윤리위 제소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조홍천 의원이 하셨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도혁 대표가 어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언급을 했었죠.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마하게 된다면 뭐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저희 한 대표님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이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겠다고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거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네,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당하게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말로 들리긴 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 하나 또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뭐 출신이든 아무튼 현역 의원이 나오게 될 경우에 비는 지역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이어서는 부산으로 이동해서 민심 경청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최소영 평론가님, 저는 사실 장도혁 대표의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가 좀 궁금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면 거기 그 지역에 자객 공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공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선택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TK나 PK 중에 한 지역을 정할 것이다라는 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뭐 이른바 중원 싸움에서 나오는 뭐 경기도 쪽에서 3자 구도는 전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본다면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했는데 그 범보수 사람이라고 출마를 시키지 후보를 공당이 안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야죠. 근데 내는데 지잖아요. 내는데 지면은 그때부터는 한동훈의 말이 먹히는 정치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장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이 뭐 해석을 할 텐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투입을 하겠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도 이기고 한동훈 후보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이제 그런 선거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게 이제 장 대표의 전략인데 저는 당 대표로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발언은 좀 되새겨 볼 게 있는 게 굳이 제 얘기는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라는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대진표를 보고 내가 발을 뻗을 자리인가 그리고 이겼을 때 비로소 내가 좀 이를테면 서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인가 이런 걸 보고 정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맞불로 내가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저 얘기는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분명한 선을 그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욱 특보님,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장도혁 대표도 승리 전략을 짜보겠다라고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3자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또 해볼 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해볼만 해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최대의 힘을 쓴다고 해도 지금 정도면 한 30%에서 많이 받으면 한 40% 그 정도의 지지율을 받아야 승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3자 구도에서도 저희가 어떤 어부지리의 성격 또는 특정 후보들이 그 좀 경쟁을 세게 하는 그런 보수 후보들이 경쟁을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대구 지역에서 경선이 저 재보궐이 발생할지 여부도 사실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월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 지역으로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만약에 5월 4일까지 한 3, 4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것을 홀딩하고 있을 경우에 또 사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리는 비게 되지만 재보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객 공천도 가능합니다만 아예 저 지역에 공천이 없게 만드는 것도 국민의힘의 전략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저희 민주당에서도 최대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저희보다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더욱더 견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게요. 행정통합법이 통과가 되느냐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법안에 대해서 내부 충돌이 벌어졌는데 일단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가 부딪힌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통합 반대한 거 누구냐, 지도부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원내 지도부인,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은 경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홧김에 한 말 같긴 합니다만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홍천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대구랑 경북으로 갈라져서 의원들이 통합 법안에 대해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같아요.
국회의원과 또 시도의원 요건 또 살짝 좀 다릅니다. 국회의원만 두고 보면 예. 대구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구에 인접한 시군의 국회의원들은 의원들. 찬성을 하고요. 예. 지금 도청에 있는 안동 이런 경북 북부 지역 좀 떨어진 곳에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예. 근데 시도의원은 또 이게 묘한 게 경북도의원들은 찬성하고 대구시의원들은 반대를 해요. 엇갈리네요. 예. 의원들이랑. 엇갈립니다. 예. 인구는 대구가 많은데 시의원 숫자보다 도의원 숫자가 더 많다 이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통합 광역의회로 됐을 때 대구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네. 그러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 봐야 다 그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조정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요번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그냥 해가지고 1년에 5조씩 네. 20조 그냥 먹자. 요걸로 지금 통합을 할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라고 아주 야심차게 만들었죠.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 전부 다 유령도시가 돼요. 왜? 정주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게 경제 생태계가 이식이 안 된 상태에서 예. 공공기관만 옮기고 거기 취직한 사람들만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일극 체계를 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주력을 해야지 예.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 가지고 한당 안에 지금 싸우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로, 중진들은 장동혁 대표 면담. 전현직 대표의 갈등 국면이 국민의힘의 내홍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가운데 대구를 찾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가 정치인의 처세라든가 정치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걱정해주기보다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실천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디 나가는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되고 나서 첫 방문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대구를 찾았고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2박 3일간의 대구 투어와 영남권을 거쳐서 전국 순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도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윤 어게인이 옳은지 전륜이 옳은지 보수의 심장에서 선택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라며 이번 대구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 어게인이 옳은지 절연이 옳은지 보수의 심장에서 선택받겠다라는 의미가 이번 대구 방문이라는 겁니다. 재보궐 출마도 시사했습니다. 자, 출마지는 비밀. 내가 어디 나간다 하면 다들 막으려 덤벼들 것이다.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하지 않겠다. 정면 승부로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한다. 어디 나가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출마지를 미리 밝히면 각종 공격과 방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재보궐에 출마하겠다라는 강한 뜻으로 시사가 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두 가지 메시지인데 윤 어게인이 옳은지 절연이 옳은지를 선택해달라. 두 번째는 미리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장동혁 당권파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제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둘로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의 어떤 탄핵, 윤석열의 탄핵, 윤석열의 내란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보수가 거의 괴멸로 왔거든요. 근데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 스스로 재건을 해가지고 원래의 국민의힘에 되어가지고 국민의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봐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수 내에서 요동을 치고 있다.
근데 이걸 촉발을 시킨 것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당권파하고 한동훈 전 대표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권파는 국민의힘이라는 엄청난 정당 그리고 당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라는 무소속 일개 정치인하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명분이 있는 거죠.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게 됐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보수 재건을 외칠 수 있는 거고. 근데 당권파는 지금 윤어게인만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누가 받겠느냐, 누가 국민의 지지를 얻겠느냐 하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보수당이잖아요. 예. 그럼 보수의 심장을 대구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대구 자체도 보면 제가 볼 때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또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말 보수냐, 가짜 보수냐, 사이비 보수냐, 이제 그런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인해서 과연 보수가 재건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망하는 길로 가느냐를 대구 시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 기회가 왔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로 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과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럼 대구에서 보궐선거 나가려고 하면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던져야지 거기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리가 나야 가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워서 할 수 있는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예 재보궐 TO 자체를 막는다. 그렇죠. 근데 그건 아주 비겁한 짓이고 본인들이 명분이 없고 굉장히 약하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봐요. 그렇게 윤어게인 당당하다고 한다고 하면 대구에서 보궐선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여기서 정면 승부해서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장동혁의 힘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 당동혁 당연히 사퇴를 하고 이제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은퇴를 할 것인가에 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겠죠. 그러면 정치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보수 재건을 위한 혈투가 대구에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출마 시에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을 잘 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날 이길 생각 말고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라라고 응수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출마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를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거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까지 염두해서 이기는 전략을 잘 짜겠다라고 밝혔고 그 가운데 한 전 대표는 그래서 출마지를 미리 안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했어요. 방해 공작이 있을 거다. 근데 설마 방해까지 할까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언급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선거 전략 짜겠다라고 한 거니까 아무리 참 정치가 비정하긴 합니다만 한때 다 친한계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지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는 제명시키고 그다음에 어디서든 나와서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거 전략 짤 거야. 절대로 못 돌아오게 막을 거야가 가로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1야당 대표가 할 얘기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니까 이미 선거는 포기했나 보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선거 앞두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포함해서 예비 후보 등록수가 민주당이 거의 2배가 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에 민주당이 압승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그때 분위기가 지금 딱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국인데 어떻게 해서
한동훈 막을 선거 전략을 짜겠다는 말이냐라는 한 전 대표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장동혁 대표가 전략이 있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본인 그냥 당대표를 어떻게든지 지키려는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예, 안용환 의원님, 그런가 하면 한편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본인을 원하는 지원 유세를 하는 게 더 옳다라는 지적을 하는 의견도 많던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든 부산이든 뭐 어디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할 거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무소속, 이른바 이 3자 구도가 펼쳐지면 민주당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어떤 리스크와 부담감, 이런 지적도 좀 있던데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이죠. 제가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어느 빨간색 잠바를 입은 후보가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저 이제 마스크 쓰고 그걸 받았는데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신문 기사를 쭉 보고 오면서 한동훈, 장동혁 별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보면서 야, 이 후보는 두 사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 선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가 중요한데 지금 당에서 물론 당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정치는 사실보다도 인식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장이란 사람, 한이란 사람,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분열됐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금 후보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가는 거, 대체 왜 자꾸 대구 서문시장 가는 겁니까? 결국 그 당은 영남당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청도 대전을 찾아가든지 뭐 강원도 춘천을 찾아가든지 격전지를 찾아가서 나 살아있다, 우리 당 지지해달라, 뭐 난 쫓겨났지만 지지해달라, 이렇게 남지 굳이 서문시장을 가가지고 그럼 서문 이제 대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 없다. 그럼 나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 나오겠다면 이미 안 나오겠다 이야기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저는 본인이 그 말대로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수는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진보 좌파인 민주당의 폭정과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런 무능력한 상태의 보수를 위해서 본인이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 단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나가든지 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당이 무소속 나온다고 해서 후보 안 내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 나가고 싶다면은 인천 계양에 나가십시오. 인천 계양에 나가서 정면 승부를 해서 살아 돌아오면은 영웅이 되는 것이고 지더라도 명분은 남습니다. 그런데 대구 나가서 못 이깁니다. 대구에서 후보를 국민의힘당이 낼 텐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말대로 어디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본인이 보수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 장동혁과 한동훈에 대해서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대체 두 사람이 보수를 위해서 뭘 했는데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 내거리 와서 바로 저희들이 광화문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이 앞에 나와서 난 보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기량과 역량을 기른 다음에 무엇을 어느 지역구를 택하든지 그건 그 본인의 자유겠지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 저는 두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뭘 해왔느냐, 본인들이 어디 나가느냐, 보다도 뭘 하느냐, 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기를 정말 당부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 선배입니다. 네. 정치 선배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흥미롭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 가서 정체성과 노선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여라, 출마해라 라는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과 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뭘 할지를 생각하고 대구에 출마하지 마라 라는 안용환 의원님의 의견, 두 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성취훈 부대변인, 어디로 나올까요? 전
나올 가능성은 대구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가 현역 의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가 아예 안 생길 가능성도 있죠. 부산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부산도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영남권밖에 못 나올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마 자객 공천을 할 텐데. 자객 공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객 공천이?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누군가를 보내겠죠. 뭔가 그거에 뭔가 사실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공천이라기보다는 아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랑 뭐 이미지가 대비되는 사람이라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뭐 표를 좀 갉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천을 해서 어떻게든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럼 한 전 대표는 자객도 이기고 민주당 후보도 이겨야 되는 거네요? 그런 상황인데 그럴 역사가 사실 대구에서밖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은 예를 들면 경남의 김태호, 당시 대구의 홍준표, 강원도의 권성동, 인천의 그 윤상현 다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와, 다 이겼어요? 다 무소속 나와서 당선됐죠. 근데 그분들은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토대를 닦았던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근데 또 대구는 그 다른 지역과 달리 국민의힘 그 소속이었다가 공천을 못 받은 무소속에게 좀 그래도 표심을 줬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는 윤 어게인이냐 절윤이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분명 저는 대구 시민들도 합리적 그 대구 시민들이 절윤의 메시지를 선택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만약에 진보 진영으로부터 뭔가 좀 인정을 못 받고 있을 때 호남에서 회초리를 크게 들어주거든요. 2016년 때 총선에서 저희가 아주 호되게 혼을 났었죠. 그렇죠. 예, 국민의당이 그때 호남에서 거의 모든 의석을 가져가면서 안철수 당시 의원이 그렇죠. 만들었던 당이 다 휩쓸었죠. 그렇죠. 다 휩쓸었죠. 그런 것처럼 저희 당이 혼날 때는 저희는 호남에서 혼나는 것처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도 혼날 차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뭔가 윤 어게인을 해야 된다는 뭐 전한길 씨 뭐 이런 사람들과 손잡으면서 뭔가 절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절연하겠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저는 합리적인 보수들은 인정을 안 해줄 메시지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결국 가능성은 대구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정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만약에 난 대구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구에 선거가 안 나오면 좀 모호해지잖아요. 좀 민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대진표가 짜진 다음에 나오려고 아마 출마지를 발표를 좀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이 대구 등에 동행한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당권파 측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일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배현진, 정성국 등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동행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에서 대구 일정에 동행한 의원도 윤리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예고했어요. 개파를 동원한 정치는 해당 행위다라는 게 그 이유였고요. 이 협의회는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윤리에 제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그런 분들을 보고 원외 의원들이 윤리위에 징계 청구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그게? 저는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 당 지도부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는 보니까 이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동행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당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참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선거할 때 그럼 우리 당 의원들이 거기 가서 도우면 이게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선거를 전제로 해서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다면 또 문제가 있다. 자, 김윤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다 윤리 제소하고 뭐 당원권 정지하고
제명하고 이러면은 남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남는 사람 별로 없다. 네, 장동혁 대표하고 몇몇 사람만 남을 것 같아요. 방금 화면에 나온 신동욱 최고위원 정도 남을까요? 그래서 어쩌다 당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안용환 의원님하고 우리 활동했던 18대 국회를 생각하면 당시 한나라당은 거의 뭐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수의 황금기였죠. 18대 네. 두 분 현역이었던 때가. 그때 민주당 81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일당 100으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민주당 무서웠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100석이 넘잖아요. 저희는 그때 100석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를테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면 10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81석이니까 당시의 야당들, 뭐 민노당이나 친박연대나 이런 분들한테 서명 좀 해주세요. 사실 그거는 해임될 리가 없잖아요. 통과될 리가 없는 것인데 그런 정치적 액션이라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 투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7명의 의원들과 함께 고작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든지 못 들어오게 할 국회에 그런 선거 전략이나 세우겠다고 하면서 동행하는 우재준 최고위원이나 또 오늘은 칠성시장 간다면서요. 내일은 서문시장 갈 수도 있는 몇몇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또 윤리 제소할 거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로 출마할지 또 마지막에는 출마할지 안 할지 이것도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는 저렇게 하고 있어도.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선거 전략이 오로지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 있는 것인지 이런 모습으로만 비춰져서 대구에 기왕에 갔으니 한동훈 전 대표는 뭔가 메시지를 좀 잘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준석 그 대표가 영선의 당대표가 됐을 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해서 대구에 가서도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선거에 나가니 안 나니 재보선에 이 얘기도 좋지만 내란의 늪에서 우리가 다 나옵시다 함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서 새가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서문시장은 분명히 대비될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썰렁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가시로 좋아할 게 아니라 내일은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을 거예요. 팬층도 두터우니까. 근데 그것에 안주할 게 아니라 진짜로 보수를 살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정확한 메시지 내고 또 이런 당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동시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중진 회의가 있었는데요.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고성 오간 야당 중진 회의, 중진 의원 대표 교체할 수 없으면 힘 빼는 식으로 가야 한다. 장 대표 지난주 회견 정말 충격적이다. 민주정당 맞냐? 중진 의원 누가 옳냐 그르냐 논쟁 그만하자. 또 다른 중진 의원 내란 프레임은 한동훈이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를 두둔하는 중진들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중진들의 책임 소재가 한때 고성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침 장동혁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면담 예정이 돼 있습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이에요. 6.3 지방선거 전략, 당 노선 전환 등에 대한 의견 개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현진, 김종혁 의원에 대한 징계 정직 가처분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김종혁 최고는 이 탈당 권유가 됐고 제명이 됐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첫 신문이 진행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요 법원 신문이 오늘 첫 신문이니만큼 가처분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아니 바로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가처분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원의 선고 재판하고 달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김종혁,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사실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국가 정당국가에 있을 수 없는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잣대에 보면 이건 당연히 효력정지시키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법원의 입장 자체는
어떤 정당에 있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할지라도 정당에 이제 그런 거 인정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이 경우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정당이 헌법과 법률을 내에서 해야 할 그러한 행동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명확하게. 그건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효력정지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진 의원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진 의원들이 이제 상당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진 중에서도 이제 나경원이랄지 여러 중진 한두 명, 두세 명이 사실은 장동희의 편을 들고 또 친윤 세력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진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언을 하는데 거의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란 프레임은 한동훈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요 내란죄 유죄가 안 됐다고 하면 무죄라고 하면 한동훈이 내란죄 프레임 만든 거죠. 그런데 탄핵이 되고 법원에서 내란죄라고 무기징역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이 프레임은 누가 만든 거예요? 법원이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확인을 시켜줬으면 내란이라는 거 인정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한다면 뭐 장동혁과 한동훈이 합해가지고 잘 끌고 가야지 하면서 양비를 하는 건 맞지 않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랑 장동혁이 보수를 위해서 뭘 했냐 이 말은 맞지 않아요. 한동훈, 장동혁이 정치권에 들은 게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어난 게 바로 계엄 아니에요? 그럼 계엄에 반대하는 것이 보수를 위한 길이고 보수의 내란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수를 괴멸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면 누가 보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명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이 무너지고 윤석열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미래지향적이에요. 보수가 이렇게 가고는 이렇게 가지고는 보수 자체가 이렇게 윤석열 바짓가랑이 잡고 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리 폭정이라든지 입법 법권에 비판한다고 해도 이게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보수가 정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윤어게인이냐 아니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당이 폭거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폭정한다 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잖아요. 뭐 우재준 의원이랄지 친한동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도 좋다. 왜냐하면 아예 그냥 막가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오히려 제소를 당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나중에 보면 저는 그게 보수에 있어서는 훈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거 자체를 두려울 필요도 없다. 네. 결과적으로 정의와 보수 재건한 진정한 길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이거 뭐 윤호기엔 세력에 의해서 뭐 징계당하고 그런 것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영환 의원님. 일단 정치의 사법화를 가장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내부 정치의 사법화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그렇죠. 정당이 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다닌다 해서 현역 의원을 징계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그분들의 정치적 자유입니다. 그분들은 다음 선거에서 선택받을 겁니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선택의 영역이지 그걸 징계다, 감사를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당 정치 내부의 사법화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국민의힘당 중진들은 비겁합니다. 네. 중진 비겁하다. 네. 지금 저는 이번 언론 보고 4선 이상의 의원이 14명이나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많습니까? 중진이? 네. 14명 그분들은 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당 간판 달고 15년 뭐 20년 이렇게 개헌하는 분들이 이럴 때 나서서 배지를 던질 각오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영남 출신 의원들이 호남 수도권에서는 다선 의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계속 바람 불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영남 출신 의원들인데 그분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뭐 합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목표가 재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하는 거. 그런 목표 내려놓으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보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아까 한 전 대표가 말 잘한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보다 무엇을 하느냐. 한 번 더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자기들끼리 설전 벌인다.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떳떳하게 태국의 주호영 의원 정도가 본인의 입장을 뭐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4선 정도 되면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옳다, 이 노선이 옳다. 난 배지를 던질 각오로 이걸 막겠다.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토론한 게 그게 이제 비공개로 나오고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텐데 정말 숨어 있다는 거 참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안용환 의원님의 돌직구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